손가락이 짧아서 이게 잘 안 돼요. 근데 이렇게 치면 리치 블랙모어한테 혼나요. 네. 그때 유튜브 보니까 이렇게 치지 말라 그러더라고. 자기 이렇게 친 적 없다고. 자기는 이렇게 쳤다 하더라고. 네. 자기는 복잡하게 친 적 없으니까 바꾸지 말라고. 네. 리치 블랙모어가 그랬어요. 네. 바꿔 치지 마세요. 싫어요, 그 사람. 오늘 제가 앞서 쳤던 이 두 리프는 굉장히 유명한 리프죠. 첫 번째 거는 이제 레드 제플린의 Stairway to Heaven, 지미 페이지 리프고요. 두 번째 친 건 이제 딥 퍼플, 리치 블랙모어의 첫 번째 인트로 리프입니다. 굉장히 유명한 리프고, 이제 보면 이 두 밴드가 거의 뭐 이제 메탈이라는 음악 장르의 초석을 놓지 않았다, 이렇게 평가받고 있습니다. 그 당시에 유명한 밴드들이 많았죠. 롤링스톤즈나 말씀드린 레드 제플린, 딥퍼플도 있었고, 그 다음에 에릭 클랩튼 당연히 있었고요. 그 당시에 제프 백도 있었고, 또 누가 있었죠?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지미 핸드릭스도 그 시대 사람이고, 60년대는 정말로 기타의 뭐랄까, 일렉트릭 기타의 부흥기라고 해도 틀린 말은 아니에요. 정말로 그 시대가 핫했고, 그 시대 때 기타 천재들이 너무 많았습니다. 너무 많았고, 그래서 아직도 팬더 이런 데는 이제 60년대를 이제 시그니처 모델로 계속 만들죠. 커스텀 샵이나 이랬을 때 리이슈를 하고 하는 게 이제 다 그래서 그래요. 우리가 알고 있는 앰프들의 모델들도 대부분 다 그때 거고, 그때 사운드를 계속 바꿔가려고 하는 거고, 60년대 굉장히 중요한, 기타 치는 사람들한테 굉장히 중요한 해이긴 합니다. 오늘은 제가 어떤 얘기를 하려고 하냐면, 우리가 기타를 치다 보면 주변에 기타 천재들이 너무 많아요. 기타 천재들이 너무 많고, 기타를 잘 치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그런 사람들 사이에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남을 수 있는가, 그 얘기를 좀 해보려고 합니다. 기타를 치다 보면 기타를 잘 치는 사람들이 있는데, 왠지 저 사람들하고 내가 기타를 계속 치다 보면 내가 살아남을 수 있을까 라는 생각을 많이 하게 됩니다. 원래 기타 치는 사람들은 좀 시기가 많은 사람들이거든요. 음악 하는 사람들도 대부분 다 그렇겠지만, 기타리스트 중에 정말로 시기가 많았던 사람을 한 사람 뽑으라면 저는 에릭 클랩턴이라고 뽑아요. 에릭 클랩턴의 일생에 대해서 여러분 많이 알고 계신지 잘 모르겠어요. 아시는 분도 있겠지만, 세기의 불륜부터 해서, 불륜, 보통 얘기는 세기의 사랑, 연애, 하지만 결론 불륜이죠. 세기의 불륜. 세계의 불륜을 위해서 나왔던 곡이 레일라라는 곡이고, 굉장히 유명한 곡이죠. 훗날에 이제 에릭 클랩턴의 얘기를 들어보면, 셈이 나서 그렇다. 그 사람 누구였더라? 비틀즈의 누구였나? 정확히 이름이 생각이 안 나요. 누구였는지. 아무튼 어떤 기타리스트의 여자를 사랑했죠. 그래서 그 사람이 셈이 나서 그 사람이 모든 걸 뺏고 싶었다, 이렇게 인터뷰를 하면서 과거를 반성하는 인터뷰 얘기를 들은 것 같은데, 아무튼요, 기타 치는 사람들은 시기가 많아요. 나보다 잘 치는 사람들은 보면은 배가 아프고 속상하고. 왜 지미 핸드릭스가 영국에 건너와서 맨 처음 에릭 클랩턴을 만난 날, 그 당시가 크림 시절이었나요? 지미 핸드릭스가 곡을 치는 걸 보고 에릭 클랩턴이 뒤에 가서 담배 피고 초조했다는 얘기가 있죠. 에릭 클랩턴 뿐만 아닙니다. 그 당시 지미 페이지나 여러 기타리스트들도 지미 핸드릭스를 보고 기타를 한동안 못 쳤다라는 얘기가 나올 정도로, 자신보다 잘 치는 사람을 봤을 때 기타 치는 사람들은 대부분 많이 속상해해요.
그리고 굉장히 그걸 크게 받아들입니다. 그냥 취미로 해도 내가 아는 사람이 나보다 더 잘 치면 속상해요. 당연히 속상하죠. 근데 이것을 재능으로만 치부하기에는 좀 뭐랄까, 좀 억울하잖아요. 그죠? 네. 물론 타고난 사람이 있어요. 분명 잘하는 사람이 분명히 있고, 우리는 그런 사람들을 천재라고 부르지만, 천재들만 기타를 치고 음악을 할 수 있다면 음악이 이렇게 사랑받지 못했을 거예요. 천재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일반 사람들도 기타를 칠 수 있기 때문에 이 기타라는 악기가 사랑받지 않았나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렇다면 우리가 기타를 잘 치는 사람들 사이에서 나 자신을 성장시켜 나가는, 나 자신을 이렇게 키워 나가는 방법도 알아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오늘은 그런 얘기를 좀 해보려고 합니다. 이 주제가 저만 얘기하는 건 아닐 거예요. 아마 많은 사람들이 이 영상을 찍지 않았을까 라는 생각이 듭니다. 분명히 찍었을 거예요. 왜냐하면 굉장히 고민이 많이 되는 부분이고, 이미 우리가 생각하기에 성공했다는 기타리스트도 이런 고민들을 했을 거고 아직도 하고 계신 분들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럼 이 얘기부터 한번 해보죠. 기타를 잘 치는 사람은 우리가 알고 있는 그런 확실한 커리어에 도달하기까지 몇 년이나 걸렸을까요? 잘 치는 사람이 어느 정도 사람들에게 사랑받는 시기, 사람들에게 사랑을 받을 수 있는 실력이 되기까지 얼마나 걸렸는지를 우리가 알게 되면 그걸 기준으로 삼을 수 있잖아요. 왜냐면 내가 재능이 없다 생각하면 그것보다 분명히 더 오래 걸릴 것이고, 나도 재능이 있다 생각하면 그 정도는 걸릴 거라 생각할 수 있으니까요. 대부분의 기타리스트, 우리가 알고 있는 에릭 클랩턴이나 뭐 지미 페인이나 우리가 아는 뭐 대부분의 기타리스트, 정말로 유명한 사람들은 보통 10대에 기타를 시작을 합니다. 10살 전후에, 뭐 10살, 12살, 13살 그때 기타를 시작을 해요. 그래서 저도 뭐 어떤 학부모님이 기타를 치게 하고 싶은데 언제쯤 했으면 좋을까요? 하면 저는 10살 전후에 시키라고 해요. 왜냐면 그 전에는 별 의미가 없어요. 그냥 노는 거예요. 그리고 진짜 기타를 진지하게 하려고 한다면 그때부터 배우면 돼요. 그 전부터 기타를 가지고 놀 수는 있지만 보통은 그 나이 때 시작을 합니다. 그리고 나서 한 20대 중반쯤에 돼야, 뭐 25, 27 돼야 사람들에게 눈에 띄기 시작해요. 대부분의 기타리스트들이요. 우리가 알고 있는 흔히 천재라고 부르는 사람들. 근데 그것을 완전히 뒤집어 엎은 사람이 한 명 있죠. 그 사람이 바로 지미 핸드릭스입니다. 지미 핸드릭스는 다른 기타리스트들보다 기타를 늦게 배웠어요. 한 15 정도로 제가 알고 있어요. 15살. 보통 뭐 5년에서 3년 정도 늦죠. 근데 우리가 알고 있는 지미 핸드릭스 익스피리언스라는 밴드를 시작을 했다는 얘기는 지미 핸드릭스가 이미 유명해지고 나서 그 밴드를 시작을 했거든요. 그 밴드를 시작했을 때가 기타를 배운 지, 15살에 기타를 배운 지 9년 만에 된 일입니다. 그러니까 기타를 처음 시작해서 사람들에게 사랑받는 실력이 되기까지 9년밖에 안 걸렸어요. 굉장히 빠르고. 근데 한편으로 생각해보면 우리가 천재라고 생각하는 그 사람도 기타 실력이 무르익는 데까지 9년이 걸렸어요. 그렇다면 일반인인 우리는 무조건 그거보다 더 연습해야 돼요. 9년, 그러니까 최소 10년 이상은 봐야 돼요. 기타를 제대로 치려면. 근데 우리가 너무 성급하게 기타를 배우고 치려고 하는 경향이 없잖아 있어요. 저도 그랬고요. 뭔가 단시간에 승부를 보려고 하는 거는 저는 좀 잘못된 생각이 아닌가 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면 천재들도 9년이 걸렸거든요. 9년 이상이 걸려요. 그러면 우리도 좀
넉넉한 시간을 우리 자신에게 줘야 될 필요성이 있다 생각하는 거죠. 기타 천재들과 싸우려면, 그죠? 뭐 싸운다는 얘기 좀 그렇지만 그 사이에서 내가 살아남으려면 내가 천재는 아니더라도 어느 정도 실력을 갖고 있어야 되잖아요. 그럼 그 실력을 갖추려면 시간이 필요합니다. 이게 그냥 뭐 몇 년 안에 해결되는 게 아니에요. 저도 입시 레슨을 해봤지만 정말 답답한 건 뭐냐면 얘네들이 학교에 들어가면 뭔가 해결될 거라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어요. 내가 저 학교에 들어가기만 하면 나도 뭐 세션맨이 될 수 있겠지, 나도 뮤지션이 될 수 있겠지. 저는 단호하게 아니라고 얘기를 해요. 아니라고. 아니야. 학교가 네 명찰이 될 거라 생각하지 말라고. 네가 알고 지금 듣고 있는 이 사람들은 학교를 나와서 기타리스트가 된 거 아니야. 그 사람들이 기타를 배우고 연습하는 기간 동안 얼마나 많은 밴드를 거치고 얼마나 많은 무대에 섰는지를 네가 생각을 해야 된다. 9년, 10년 또는 15년, 20년이라는 시간 동안 내가 내 실력을 갈고 닦기 위해서 어떤 길을 걸어왔느냐가 중요한 거지. 내가 어느 학교에 들어가서 그 학교의 명패를 달고 나오면 사람들이 나를 알아봐 주겠지. 굉장히 잘못된 생각입니다. 우리가 아는 유명한 아티스트들은 음악 관련 공부를 안 한 사람들이 더 많아요. 심지어 리치 블랙모, 아까 쳤던 제가 그 디퍼플의 이 사람은 제가 알기로 어느 대학교 총장까지 했던 사람이에요. 박사 과정을 하다가 밴드가 잘 돼서 그냥 박사 과정을 스탑하고 밴드를 했던 사람이라니까요. 단기간에 뭘 쇼부를 보려고 하는 게 아니라 뭔가를 꾸준히 해야 돼요. 천재들과 기타를 치고 그 사이에서 내가 기타리스트로서, 기타 치는 사람으로서 살아남으려면 꾸준히 해야 됩니다. 그리고 길게 봐야 돼요. 내가 뭐 언제까지 해서 내가 끝을 이렇게 생각하는 게 아니라 그냥 계속 하는 거예요. 계속 쭉 음악을 사랑하니까 음악을 계속 하는 거. 예. 제가 전에도 한번 얘기한 적이 있는 것 같아요. 끝까지 하는 놈 이긴다, 이 말이 그 말이에요. 포기하지 않고 계속 치면 결국은 여러분이 이기는 거예요. 안 친 중간에 포기하는 사람들보다. 그래서 이제 연습을 할 때 단기간에 뭘 하려고 하지 마시고, 그래서 제가 천천히 하라는 얘기예요. 천천히 제대로 하라는 얘기예요. 그 얘기예요. 단기간에 뭘 하려고 하면 아마 포기하는 시간이 더 빨리 올 겁니다. 왜냐면 계속해서 비교가 되거든요. 저 사람 왜 나보다 잘 치지? 저 사람 왜 나보다 잘 치지? 어디 가나 나보다 잘 치는 사람은 있어요. 그러니까 계속 비교하게 되거든요. 그러면 결국은 안 하려고 해요. 제 자신이 점점 작아지거든요. 그런 식으로 접근하기보다는 그냥 넉넉하게 시간을 가지고 꾸준히 그냥 평생 취미라고 생각하시면 제일 좋을 것 같아요. 평생 취미. 평생 취미로 하다가 직업이 되면 좋고, 직업이 안 돼도 그냥 가는 거예요. 왜? 나는 이걸 좋아하니까. 저는 그게 첫 번째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이제 연습만이 살 길이다, 뭐 이렇게 얘기하는 거랑 같은 맥락이에요. 하지만 단순히 연습을 한다기보다 제가 짚어드리고 싶은 건 천재도 최소 9년, 10년 이상 걸렸다. 그러니까 일반인인 우리는 더 길게 봐야 된다. 아시겠죠? 10년 전에 결과가 없다고 해서 포기하면 안 돼요. 진짜로, 진지하게 기타 배우시는 사람도 있을 거예요. 내가 앞으로 이 길을 가고 싶어, 음악을 하고 싶어. 10년 안에 결과가 안 나온다고 해서 포기하지 마세요. 대신에 그 10년 동안 꾸준히 음악을 해야 돼요. 사람들 앞에 계속 서고 사람들 앞에 계속 실력을 보여주는 무대를 계속 가져야 돼요. 그래야지 됩니다. 두 번째는 같은 링 위에서 싸우면 안 돼요. 60년대 기타리스트들을 보면 다 달라요. 다 다릅니다. 지미 핸드릭스, 에릭 클립턴하고 달랐어요. 이 사람은 뭔가 혜성같이 나타나서 기존의 음악하고는 너무 다른 음악을 했어요. 지금이야 우리가 천재라고 얘기를 하지만 그 당시 지미 핸드릭스를 바라보는 시선은
극명하게 갈렸어요. 지미 헨드릭스가 미국에서 오신 거 아시죠? 미국 사람이에요. 미국 사람인데 영국에서 더 사랑을 받습니다. 그 이유는 미국은 블루스가 대세였어요. 그 당시에 비비 킹, 엘버트 킹 이런 사람들, 흑인 음악이 주류였어요. 근데 지미 핸드릭스는 흑인 음악하고 너무 달랐던 거죠. 심지어 그 엘버트 킹, 그 스티비 레이본이 우상으로 생각했던 그 엘버트 킹이 스티비 레이본이랑 같이 녹음했던 그 앨범 이름이 세션 잘 모르겠어요. 세션인가 인세션인가 그 앨범에 이 대화하는 내용이 있는데 거기서 그렇게 얘기해요. 지미 핸드릭스가 하는 건 블루스가 아니다. 네. 그 정도로 기존의 블루스 음악을 하고 있던 흑인들은 지미 핸드릭스를 인정하지 않았어요. 근데 영국으로 넘어가서 락을 하는 나라에 가니까 지미 핸드릭스가 사랑받기 시작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장르가 달라요. 그러니까 자기만의 색깔이 있는 음악을 했던 거예요. 그 당시 기타리스트는 저희가 다 아는 건 아니지만 뭐 유명한 기타리스트 제프 백도 있고 지미 페이지도 있고 리치 블랙모어도 있고 에릭 클랩튼도 있고 아까 말한 지미 핸드릭스, 롤링스톤즈의 키스 리차드 잘 모르시는 분도 있는데 이 사람도 리듬 기타라고 따지면 세계 3대 안에 무조건 들어가는 사람입니다. 그 외에도 뭐 재즈 기타리스트 중에 누가 정말 유명하냐면 조지 벤슨, 레리 칼튼도 아마 60년대일 거예요. 많아요. 아무튼 엄청 많거든요. 우리가 입시할 때 그 사람들의 곡을 카피하잖아요. 그렇지 않나요? 그 사람들이 다 동시대 사람이에요. 제가 하고 싶은 말은 뭐냐면 천재들끼리에서도 분명히 실력 차이가 났겠죠. 근데 그 모든 천재들이 지금까지 우리가 동경하는 이유는 각자가 가는 길이 달랐기 때문에 절대 같은 링에서 싸우려고 하면 안 돼요. 이것을 제가 제 경험에서 말씀을 드리면 어떤 거냐면 이런 겁니다. 저는 어쿠스틱 기타를 처음에 에릭 클랩튼 곡으로 했어요. 지금도 제가 많이 듣지만 에릭 클랩튼의 언플러그드 앨범을 정말 카피 많이 했고 그 앨범을 지금도 사실 좋아합니다. 베이스 기타는 뭐 자코 파트리오스 당연히 했고요. 그 다음에 뭐 스탠 니클라, 지금 그 사람 이름 생각 안 나는데 그 Earth, Wind and Fire 밴드의 베이시스트, 그 사람 곡도 많이 카피했고, 일렉 기타는 뭐 지미 핸드릭스 당연히 쳐봤고, 그 다음에 에릭 클랩튼도 쳐봤고, 제리 씨 캐논 당연히 쳐봤고요. 그 다음에 폴 잭슨 주니어 곡도 많이 쳤고, 뭐 조지 벤슨 당연히 쳐봤고, 뭐 레리 칼튼 쳐봤고, 뭐 일렉 기타는 사실 저는 조 세트리아니 곡으로 사실 처음에 배웠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저는 조 세트리아니의 영향을 많이 받았습니다. 닐 자자 또 당연히 쳐봤고, 많은데 제가 실패한 게 하나 있습니다. 지금도 제가 한 번씩 쳐보려고 하는데 절대 내가 따라할 수 없는 기타리스트가 한 명 있었어요. 그게 누구냐면 폴 길버트입니다. 다른 기타리스트 속도는 따라하겠어요. 근데 폴 길버트의 피킹은 절대 못 따라하겠더라고요. 제가 카피하려고 지금 10년 이상 도전하는 곡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테크니컬 디피컬티라는 곡이에요. 이게 레이서 X 시절의 곡인데 이건 안 됩니다. 아무리 해도 안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제가 왜 이 얘기를 하냐면 여러분 사람마다 각 개개인마다 할 수 있는 게 있고 할 수 없는 게 있어요. 이걸 먼저 인정을 해야 돼요. 나도 부족한 점이 있고 나도 안 되는 게 있다고 차라리 받아들이는 게 나아요. 저는 저한테 있어서 안 되는 부분은 폴 길버트 같은 스타일이에요. 연주예요. 제가 블루스를 지금 치고 있지만 락도 좋아하거든요. 그래서 제가 범용 기타를 쓰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거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디스토션을. 블루스 할 때 이거 필요 없거든요. 그래도 저는 가지고 있어요. 왜? 락을 칠 때가 있기 때문에. 근데 폴 길버트는 안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내가 폴 길버트처럼 돼야지 하고 연습을 해서 내가 잘 안 되면 그냥 인정하고 다르게 하는 게 나아요. 어느 정도 기본기가 쌓이고 자기 음악을 할 수 있는 단계가 되면 자기 색깔의 음악을 하는 게 저는 더 낫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수준이 낮은 상태, 처음 기타를 배우는 상황에서는 뭐 이런 얘기들이 별 의미가 없지만 첫 번째 이제 단계, 연습을 꾸준히 오래 해야 된다는 정도만 받아들이면 되지만 어느 정도 내가 기본기가 쌓이고 중급 이상의 레벨이 된다면 그때는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내가 기타를 이제 앞으로 칠 때 어떤 방향성을 가지고 칠 건가, 누구처럼 될 건가라는 생각보다는 그건 이제 그 이전의 생각이에요. 내가 음악을 많이 듣고 많이 따라 했을 테니까. 그 다음은 내가 이 사람을 따라 하는 것보다 일단은 이제는 내 거를 좀 해봐야겠다 라는 생각을 가져야 됩니다. 그래서 기존의 곡, 내가 좋아하는 기타리스트의 곡을 내 스타일대로 치는 것도 이제 연습을 하기 시작해야 돼요. 중국이 되면. 왜냐면 분명 고급 단계로 넘어가면 이제 곡을 쓰라고 할 거거든요. 실용음악에서도 아마 할 거예요. 곡을 쓰라고 할 거예요. 곡을 써야 돼요. 분명히 합니다. 그러니까 중급과 고급의 차이는 내 음악을 할 수 있냐 없냐의 차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내 음악을 할 수 없는데 고급이다. 저는 고급이라 생각하지 않아요. 그 수준을. 고급이라는 건 기존의 곡을 내가 내 생각대로, 내 스타일대로, 내 필링대로 해석을 해서 칠 수 있어야 돼요. 그러려면 중급에서부터 방향성을 잡아야 하는 거죠. 기타 실력을. 늘 항상 따라하는 것에서 머물면 우리가 천재들 사이에서 살아남을 수가 없습니다. 자기만의 뭔가를 가져야 돼요. 그게 지난 시간에 했던 영상이랑 같은 맥락이에요. 나의 시그니처가 있어야 됩니다. 나만의 레파토리가 있어야 된다는 얘기가 바로 그거예요. 그렇죠? 똑같은 곡을 똑같이 쳐도 사람들은 들어줄 겁니다. 하지만 언젠간 질리겠죠. 자기만의 색깔을 입힐 수 있는 그런 능력들, 그게 필요해요. 이거는 천재하고는 상관없는 거거든요. 이거는 본인만의 캐릭터이기 때문에 실력하고의 문제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뭐 본인만의 매력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매력을 발산할 수 있도록 여러분 걸 찾아야 돼요. 그게 핵심입니다. 그러니까 천재들 사이에서 기타로 살아남으려면 이 두 번째도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세 번째는 대중성입니다. 이게 굉장히 어려워요. 대중성. 뭐 다시 말하면 사람들한테 사랑받는 법을 알아야 돼요. 사람들한테 사랑받는 법을 알려면 사람들의 마음을 잘 알아야 돼요. 어떤 사람들은 그냥 본능적으로 아는 사람이 있어요. 사람들이 좋아하는 음악, 내가 치기만 하면 사람들이 좋아하는. 어떤 사람들은 내가 좋아하는 걸 하지만 사람들이 안 좋아해 주는 경우가 있고. 이 대표적인 예가 아까 얘기했던 지미 핸드릭스예요. 여러분의 스타일을 좋아해주는 사람들이 있을 수 있고 여러분의 스타일을 싫어하는 사람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어느 방향이든 뭐 틀린 건 아니에요. 근데 핵심은 뭐냐면 결국은 내가 어떤 음악을 하든 사람들한테 인정을 받아야 돼요. 사람들한테 인정을 받는 뭐 여러 가지 방법이 있겠지만 우리가 기타 천재들의 삶을 통해서 바라봤을 때에 사람들에게 인정을 받는 방법 중에 하나는 뭐냐면 정말로 유명한 사람한테 인정을 받는 거. 그러면 대중성은 그대로 따라옵니다. 쉽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이런 거죠. 예를 들어서 제가 에릭 클랩턴 곡을 연습하는데 에릭 클랩턴이 나한테 와, 너 테디 너 기타 잘 친다 라고 할 가능성은 거의 몇 퍼센트나 될까요? 거의 없죠. 거의 없어요. 하지만 요즘은 시대가 뭐 인스타그램이나 뭐 SNS 너무 잘 돼 있기 때문에 꼭 에릭 클랩턴 레벨이 아니더라도 흔히 사람들이 많이 알고 있는 기타리스트가 나를 인정해 줄 수 있어요. 또는 기타 브랜드나 뭐 여러 가지 이펙트 브랜드에서 여러분의 영상을 이렇게 홍보용으로 사용할 수 있어요. 많이 봤어요, 저는. 뭐 건반 치시는 분들 롤랜드 쓰면 롤랜드에서 그 사람 영상을 포스팅 해줍니다. 자기 악기를 이제 홍보한다는 식으로. 그러면 자연스럽게 그 사람 인지도가 올라가는 거예요. 사람들은 생각보다 이렇게 막 분석적으로 아티스트를 평가하지 않아요.
다른 사람이 좋아하면 나도 좋아하는 경향이 생깁니다. 유명한 사람이 좋아해주면 나도 좋아하게 돼 있고, 믿을 만한 브랜드가 나를 좋아해주면 그 사람들도 나를 좋아해줘요. 그게 대중성을 얻는 여러 가지 방법 중에 하나입니다. 그럼 그렇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우리가 꾸준히 내 것을 남한테 알려야 돼요. 시대가 얼마나 좋습니까? 옛날에는 60년대 영국 같은 경우는 계속 펍을 찾아다녀야 되고, 그죠? 거기서 공연을 해야 돼. 근데 지금은 SNS가 너무 잘 돼 있어요. 이 디지털 세계가 너무 잘 돼 있어요. 그러니까 찍어서 올리고를 계속 반복하다 보면 여러분이 기타 연습을 하는 동안 언젠가는 실력이 늘겠죠. 점점 늘면서 영향력이 있는 사람들 눈에 띄기 시작할 겁니다. 저는 그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대중성을 얻는 방법 중에 가장 우리가 쉽게 할 수 있는 첫 번째 방법이에요. 그래서 저는 학생들한테 얘기해요. 너 지금부터 찍어서 올리는 거 연습하라고. 유튜브 계정 없으면 만들고, 뭐 인스타나 틱톡이나 SNS 계정 없으면 만들어서 지금부터 찍어 올리라고. 선생님이 알려주는 거 연습하면 그대로 계속 올리고, 계속 뭔가를 하라고. 네가 음악을 한다는 걸 세상에 보여줘야 된다. 세상이 너를 기다리고 있으니까 뭔가 계속 시그널을 주라. 저는 이거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부끄러워하지 마시고 해보세요. 해야 돼요. 그게 혼자서 음악할 수 있는 가장 쉬운 방법입니다. 두 번째 대중성을 얻을 수 있는 방법은 밴드를 하는 거죠. 같이 할 수 있는 사람들을 모아서 공연하는 거. 공연도 뭐 한두 번 해서는 안 돼요. 계속 꾸준히, 정기적으로 계속 해야 돼요. 왜 동호회 하시는 분들 어느 정도 회비를 내고 계속 모임을 하잖아요. 그런 거라고 생각하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주변에 음악을 할 수 있는 사람들을 많이 만나고 그 사람들하고 계속 뭔가를 해야 돼요. 계속 하다 보면 언젠가는 여러분이 대중성을 얻기 시작합니다. 대중성은 배우는 거라 생각하지 않거든요. 저는 배워서 할 수 있는 거라면 누구나 다 할 수 있어요. 근데 아니요, 대중성은 배운다기보다 대중을 여러분이 이끄는 겁니다. 그 사람들 눈에 계속 띄고 그 사람들 귀에 여러분 사운드 계속 들려줘야 돼요. 우리가 아는 기타리스트들은 다 그렇게 컸고, 뭐 혜성처럼 등장하는 사람들도 있기는 있지만 대부분은 그래요. 대부분은 꾸준히 자기 음악을 하다가 어떤 유명한 사람들, 영향력이 있는 사람 눈에 띄고 그러면서 자기 인생이 한 단계 업그레이드 되는 식으로 컸죠. 그렇게 크다 보면 기라성 같은 선배 기타리스트가 있다 하더라도 자신들의 팬층이 생기고 그 팬들이 점점 커지면서 자신이 생각했던 우상과 같은 레벨에 서게 되고 그렇게 되는 거더라고요. 지금도 기타를 이제 배우고 연습하는 후배들이 많겠죠. 저는 그 친구들을 이끌어 줄 만한 영향력은 없는 사람이지만 오늘 제가 했던 얘기를 좀 진지하게 받아들일 수 있는 친구들이 한 몇 명이라도 있었으면 좋겠어요. 저는 악기를 25년 쳐오면서 악기가 몇 년 안에 끝날 수 있는 거라고 더 이상 생각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도 그런 식으로 접근하면 좋겠어요. 기타를 치면서 무조건 10년 이상을 생각해야 돼요. 천재도 지미 핸들릭스도 9년 걸렸어요. 10년 이상 꾸준히 한번 쳐보자. 뭔가 하나를 내 인생에 남을 것으로 생각을 하고 시작을 하십시오. 기타를 배우려고 하신다면, 지금 치고 계시다면 여러분 인생에 어떤 커다란 부분을 차지할 수 있도록 꾸준히 연습하시고, 두 번째는 여러분의 색깔을 가지려고 하셔야 돼요. 기본기를 다 가다듬고 기본기를 가졌다면 여러분의 색깔, 여러분의 매력을 가지려고 노력하셔야 되고, 세 번째는 이제 그 매력을 사람들한테 보여줄 수 있는 창구를 만들어야 됩니다. 여러분이 만들어야 돼요. 그게 기타 천재들 사이에서 살아남는 방법이에요.
말이 약간 이상하지만 그 말을 약간 다른 식으로 표현하면 여러분이 스트레스 없이 행복하게 음악을 하면서 살아갈 수 있는 방법입니다. 기타 치다가 나보다 잘 치는 사람 때문에 속상하신 분이 있으시면 오늘 영상이 여러분한테 위로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꼭 눌러주시고요. 그럼 다음 시간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테디 기타월드의 테드였습니다. 감사합니다.